안녕하십니까, 정재일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나 이 나스닥 시장의 좀 상승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84%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거기에다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CES에 대한 기대감, 거기에 있어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,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도 1%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시장도 좀 갭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죠. 어제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일단 저녁 부분들이었었죠. 오후 시간대에 들어서면서 원화가 갑자기 강하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1450원대 초반대까지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갑작스럽게 이런 환율에 대한 변동에 좀 요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계획이 좀 수정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좀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특정 특정 핵심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좀 부과할 거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일단은 이런 부분들의 기사가 좀 나오면서 원화가 강세 기조가 됐고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원래대로 좀 보게 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%의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있었었죠. 근데 이 부분들이 아니라 특정 핵심 수입품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이다. 뭐 이런 식의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원화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 부분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거는 아니다. 거짓 뉴스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원화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단 최근에 한국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죠. 코스닥 시장은 좀 그렇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일단 양매수가 좀 들어와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은 환율의 변화까지 있다라는 점. 그러면 오늘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 신뢰도적인 측면은 좀 달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뭐 계속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뭐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일단 좋은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, 이 부분들로 인해서 환율도 안정을 찾아준다라면 시장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뭐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일단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그러면서 뭐 56,000원 61선짜리 때까지는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6만 원 선 전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만약에 뭐 단순하게 보게 되면 1% 정도 야간 선물이 상승을 했으니까 1% 정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2,500포인트가 넘어가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러면 이 전고점 거리대와 61선 자리대에 위치를 하게 되죠.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는 일단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로도는 좀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된다면 제법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4거래일째 양봉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N자형의 모습들까지도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어요.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150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61선에 대한 저항이란 말이죠. 갭상승 출발하게 된다라면 이 저항대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
요 자리대에 있어서의 저항대, 요 부분들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일단 저항권역으로 좀 진입을 하는구나.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여기서 이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시장은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. 순환매는 좀 계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쪽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러면 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연속성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쪽도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. 그리고 제약바이오, 뭐 이쪽도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장에 있어서는 테마성의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죠. 뭐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인공지능, 양자, 탄소 뭐 이런 기업들, 그다음에 뭐 드론 뭐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순환매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다만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3거래일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 피로감이 좀 쌓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 순환매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쪽에서도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칩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못 올랐던 반도체 쪽에서 순환이 좀 나와주는지 요 부분들하고 또는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즉 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좀 눌리는 그런 과정에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좀 더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결국은 이제 이 CES가 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그런 테마들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관점으로 분할로 차익 관점으로 좀 보면서 숨고르기를 좀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치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분할로 차익을 하고 다른 쪽으로 순환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양자 쪽도 제법 많이 올라갔죠. 그리고 로봇 쪽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 인공지능 쪽도 올라갔었어요. 그러다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쪽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데 오늘 만약에 자율주행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CS 쪽에서 이제 서서히 좀 차익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들 쪽 섹터들이 차익이 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일단 대비를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. 예를 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좀 되어 있죠. 거기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쪽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 쪽에 있어서 첨생법이 이제 시행이 되죠.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수익 관점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거고, 분할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트럼프 취임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취임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재건 쪽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재건 쪽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탄소 쪽을 좀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또는 뭐 ESS 쪽이라든가 우주항공 쪽도 있겠죠. 그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일단 눌림목의 그 공략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럼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 반도체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일단은 저는 반대입니다. 추격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반대고요. 여기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2차전지 쪽을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.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약바이오 눌림목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.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, 섹터나 이 흐름들을
쪽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테마의 흐름들이 보게 되면 로봇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과 제약바이오 쪽에 종목군들이 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나머지는 또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. 이 정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좀 어닝시를 좀 준비할 거야. 그렇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보다 계속 하향 조정 좀 되고 있죠. 거기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. 눌림목 매수는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좋진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전략란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공개방송에서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했었죠. 그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25 CES 쪽에서도 기술을 선보인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19,000원 쪽에서 19,000원 이하, 18,0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 놓으시면 좋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. 다들 매수를 하셨을 거고 수익도 제법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10%가 조금 넘게 수익 중이겠죠? 거기다가 어제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거의 상한가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. 9.35% 상승을 했죠. 그러면 뭐 22,000원대니까 뭐 충분히 이 22,800원 뭐 요 언저리였으니까 요 자리대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좀 올라왔다라면 뭐 그래도 수익은 좀 제법 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.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마도 순환매를 좀 계속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만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 있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HBM 쪽에 있어서 움직임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잖아요.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오늘 갭이 써버리게 되면 뭐 204, 121선 자리대에 이겨 여기 저항 자리대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럼 저항 자리대 있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과 241선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. 그럼 이런 부분들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단 차라리 못 올라가 있는 것들 여러분한테 얘기도 해드렸을 겁니다. 차라리 GST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놔라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노릴 수가 있겠죠. 그럼 오늘 한번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저항권역에 진입하니까 매도를 해줘야 되겠죠. 그럼 못 올라가는 걸 또 찾아보는 겁니다. 반도체 쪽에. 뭐 프로텍 같은 거 못 올라갔죠? 뭐 이런 종목군들은 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 자리 때까지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얘기겠죠. 그러면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10% 이상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을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거 반도체는 좀 눌림목을 기다릴 거고 다른 종목 할 거야. 그렇게 된다면 저는 2차전지 쪽이 분할로 모아가기엔 괜찮다.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 재건 쪽도 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.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현대건설기계라든가 이런 쪽 눌림목 잘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림목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한 번쯤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인공지능 쪽 보게 된다면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일단 나쁘진 않아요. 좀 올라단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들이다. 그리고 올해를 좀 대비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 뭐 YG 엔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. 뭐 지금 눌림목 구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당연히 이만큼 올랐으니까 기간 조정 형태를 받는 거는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. 올해 실적이 좀 괜찮을 거고 그럼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. 순환매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이 좀 대비를 해보자라는 점, 그리고 2차 전지가 움직이게 되면 소부장 쪽 다 같이 움직일 거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필히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자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그리고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죠. 그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놓게 되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뜰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공부방도 진행하니까 저녁 때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